이거는 진짜 정말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보고 배우는 걸까? 진짜. 학습되는 걸까? 자, 이분은 어떤 마음일지 오늘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테지만 우리 장인수 마다님의 이야기 네. 듣겠습니다. 아무리 효녀라도 이혼하는 순간 불효자가 되더라. 네. 아, 제목이 근사해요. 저는 효녀도 아니고 그냥 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삼남 일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딸이고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함흥 출신이시고요. 저희 엄마는 황해도 해주 출신이세요. 저는 딸이지만 사형 중에 장녀기 때문에 동생이 잘못하면 저도 같이 다 벌을 세워서 어린 나이에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학교에서 조금만 1분만 늦어도 바로 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있다 왔다. 어머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가두나. 심지어 저는 수학여행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예인 된다는 건 하늘의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였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예, 아까 말씀 처음에 했지만 제가 74년도에 데뷔하게 된 것도 아버지 친구분이 아카데미 같은 걸 하셨는데 옛날 동양방송에는 아역도 공채로 뽑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아빠 몰래 저를 데려간 거예요. 아빠 친구가? 아니 친구분이.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놀다가 무작정 가갖고 뭐 대사를 하나 주는데 아직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밥 안 먹으면 우리 집살 굳잖아라는 대사였어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뽑혔는데 아빠는 난리가 나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전에는 딴따라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다니 말도 안 되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이제 연기자 생활하니까 뭐 이렇게 뭐 늦게 오고 막 이러면은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 늘 방패처럼 계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용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당신이 쌀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모아갖고 하는 것처럼 어디선가 이렇게 모아서 있으면 동생이 무슨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야야 용돈 갖고 가. 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집안 분위기도 싫었고 또 여기 연기자로서도 하는 것도 좀 뭐 작품은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좀 허울하고 그러다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 왜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약에도 궁합이 있듯이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애를 둘 데리고 제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저희 집이 이게 출입구가 두 쪽인데 한쪽을 빼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가 애들이 3살, 4살 때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촬영으로 바쁘거나 많이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떤 때 20분 자고 제가 MC였던 사람이 리포터까지 했었거든요. 2박 3일 갔다 와서 엄마 이렇게 해줘 하면 우리 엄마는 애를 데리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다 그 와중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여기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불효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어머니랑 같이 있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또. 그럼 네. 뭐 대단하신 지금 거지 뭐. 어제 사실은 좀 큰일을 겪으셨어요. 어머님을 보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화에 참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발인을 마쳤어요.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사실은 드라마 2개, 영화 2개가 다 깨졌어요. 그 와중에 애들 학비 보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어려웠거든요. 저희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가서 해, 누나. 지금 엄마가 누나가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식하게 나가서 말하고 하는 걸 더 원하실 거니까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가긴 했는데 전 사실 저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거의 3년 가까이 대학병원에 투석을 받으셨는데 이틀에 4시간씩 투석을 맞아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불효한 것만 떠오르시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게 그쵸, 된단 예. 말이죠.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나고 맞아요. 잘한 건 생각 그때 안 왜 나요. 그랬을까만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크게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생각나는 그런 거 말고라도 지금 한 번씩 우리 동심이 식구들 생각해보면 부모님 속 다 한 번씩 다 썩였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모범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패싸움하다가 정학을 당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야, 엄마 나 저기 학교에서 싸움해가지고 그랬어 했더니 엄마가 뭐라 안 그러시고 이렇게 원피스를 3개를 쫙 보여주시더니 창훈아 뭐가 제일 이쁠까? 그래서 왜 했더니 그래도 우리 창훈이 엄마가 처음 학교를 가는데 이제 예뻐 보이지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 그래서 엄마 뭐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됐어. 근데 문제는 연타적으로 일이 벌어지는데 또 그날 밤에 이제 애들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정학당했어.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휙 하더니 동네 우범자로 잡아가네요. 우리 이거 그때는 항상 빡빡 갖고 다녔어. 그래서 잡혀가서 학창 시절인데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자고서 불량한 애들이 모여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요. 동네 우범자로 신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모여 담배 있으니까. 피고 이러니까. 그래서 잡혀와서 자고선 나왔어. 나왔는데 새벽에 이상하다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오자마자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또 경찰서에 가서 설명을 하고 오신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요? 딱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너 엄마가 물을 당겼지. 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보여서 엄마 이렇게 밥 하시는데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차훈아 그건 딱 한때야. 그전에는 힘이 있고 네가 네 거를 즐겼지만 이제는 사회에 공헌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 근데 그때 펑펑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면은 지금 생각해도 이제 가슴이 조금 뭐 애려온다 할까? 어머니가 우리 운동회 때 3학년 때 저쪽 운동회 저 구팅에서 감을 이렇게 사각교짝에 놓고서나 한 무대기 넣고 파셨거든요. 나는 그 어머니 그 모습이 그냥 창피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옆에 가지를 안 했어. 근데 어머니는 나를 은근히 기다리셨던 거야. 그러니까 내 지금 동창 친구의 반 애들 있었잖아요. 걔들을 시켜가지고 감을 2개를 나한테 찾아서 갖다 주라고. 지금 생각하니 그때 그때는 막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한 불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어머니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네, 어렸으니까. 그 엄마를 창피해했던 게. 어머니는 아셨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뭐 그런 모습 보고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 짠하고 어머니 그때 마음 하면은 좀 그래요. 아유 어리니까. 그래서. 예. 저는 보통 이게 그래도 좀 우등생인 걸로 속속인 적 이렇게 있어요? 예. 살아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불량 서클에 막 돌아다니고 불량 서클. 고등학교 불량 서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 아빠가 이제 막 학교에 신고하셨어요. 제 불량 누가 서클 신고를 다닌다고 학교에서 자르라고 막. 저희 아빠가. 나를 신고하셨다고. 네. 클럽을 예, 신고한 그러니까 거네. 그럴 정도 아빠가 이제 저에 대한 되게 기대도 크셨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아빠는 너무 세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교사 월급에 애 넷을 키우지도 못하니까 저희 엄마를 평생 고생시킨 사람인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빠의 존재는 아빠가 정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늘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 머릿속에 아빠는 늘 잔소리만 하고 뭐 혼만 내시고 엄마 고생시키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이제 그런 아빠여서 저는 약간 제 마음속에 아빠는 약간 정말 제가 막 그 뭐라고 하시면 이제 그만하세요. 또 잔소리 시작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빠고 제가 그렇게 퉁명스러운 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한 10년 넘고 애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아무리 먼 곳이었어도 2시간 버스를 타고 아침에 6시에 가셔서 학교 가시고 돌아오시면 7시, 8시면은 집에 늘 오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들을 다 챙기셨고 저희 숙제도 챙기셨고 저희 네 형제들 다 데리고 노셨고 학습지 체크도 본인이 다 하셨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생활을 다 지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살고 있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빠가 그걸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이란 거를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속성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제 얘기가 얼마나 그 맞아요. 가슴에 맞아. 맺혔을까 해서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도 또 깨닫게 되고 네. 아빠한테 미안해하는 때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제가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좋거든요. 좀 여유 있고. 네, 한 번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30만 원 월세가 이제 밀려서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늘 이제 돈이 열심히 살아도 없는 없었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32에 1월이 됐는데도 나는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도 우리 엄마가 영안실 일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야. 지금 제가 가끔씩 뭐 광고나 이런 거 계약해서 막 목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액수가 지금 제 통장에 있을 때 행복하기보다 가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차라리 지금 1,000만 원이 없고 그때 10만 원이 있었으면 우리 아빠가 뭐라도 뭐 먹고 더 행복했을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 무슨 만약에 고통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도 그런 게 있는지 차라리 지금 1,000만 원, 몇 천만 원 없고 지금 막 비싼 집에 안 살아도 나눠가지고 그때랑 그때 있었다면. 지금이랑 약간 좀 나눠서 했으면 물론 가난해도 행복할 때가 많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너무 요즘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좀 하늘 보면서 그래요. 그때 좀 잘 되게 같이 나눠서 해주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막 원효 씨랑 같이 행복할 때도 우리 아빠 원효 씨도 못 보고 죽었네. 막 이런 생각. 아이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게 가끔 나는 그렇게 화가 나요. 잘 된.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거든요. 우리 버리고, 우리 힘들게 하고, 너무 싫은 거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거죠. 아이고. 정말 사진 속에 있던 분이 갔더니만 이게 딱 이거 자식이니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정말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이런 느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이게 자식인지라 눈물이 미친 듯이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뿌렸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뿌렸어요. 원래는 뿌리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 장례를 못 치르겠는 거예요. 맞아. 돈이 없으니까. 다행히 누나가 상조를 가입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그 돈으로 이게 잘 이렇게 상을 마쳤는데 아버지 사망 신고서 이제 띠러 이제 위에 올라가 병원에 가서 했는데 안 떼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틀니를 맞추셨대요. 틀니 값을 내야. 너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뭐가 또 오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 소지품을 봤는데 로또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복권이. 저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주고 싶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그죠? 뭐야, 하지 마. 밝은 캐릭터. 밝은 캐릭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뿌려서 이제 저렇게 가는데 용서가 다 될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깡냉이랑 소주랑 또 콜라랑 이렇게 사갖고 아들들 데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인사만 드리고 오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걸 못 사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캠핑 지역이 돼서 거기 가져가면 안 돼? 강가에 그걸 뿌리면 안 돼. 캠핑장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이 좀 있었으면 어디 좀 모셨으면 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밥골이라도 그치. 했을 텐데 아유, 슬프다. 아빠 그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